동부권 통합청사가 들어설 장소 선정이 빠르면 다음 달 이뤄집니다. 동부권 3개시가 통합청사 유치를 위해 물밑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부 대학구조평가에서 연속 2등급을 받아 폐교 위기에 놓인 광양보건대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장학기금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의 공장용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덤프트럭 배차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차 권한을 가진 중개업체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건데 갈등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군이 줄어드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도시민의 귀향 귀촌 정착을 위한 지원책 수립을 통해 귀향 귀촌 3,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의 입지 선정이 앞당겨지면서 동부권 3개시의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은 2군데씩의 관내 지역을 제시하고 있고 순천은 단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동부권 통합청사의 입지를 다음 달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유치 경쟁과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광주 전남연구원을 통해 먼저 동부권 통합청사 심사위부터 구성할 예정입니다. 심사위는 평가 기준을 마련할 기준위원회 12명, 실제 평가를 실시할 평가위원회 12명으로 구성됩니다. 5월달 중순에 후보지 접수를 해당 시군에서 받고 다시 그 접수 받을 때 평가위원들 다시 추첨해서 뽑고요. 실제 평가까지 해서 5월 말까지 진행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로드맵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권 통합청사 유치 의사를 밝힌 3개시도 앞당겨진 일정에 바빠졌습니다. 현재 여수와 광양시는 복수의 후보지를, 순천시는 단수의 후보지를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평가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간 과열 양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간에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게 서로 간에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가 어떤 방침을 갖고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미리 예측하고 진입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3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오는 2022년 준공 예정인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제2행정부지사가 상주하면서 환경산림국을 포함한 2개국과 함께 도산하기관이 집적화될 공간인 만큼 최종 부지가 어디로 선정될지 지역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가야문화권에 속한 지자체들이 국가 균형 발전과 영원함 상생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에 속해 있는 25곳의 지자체장들은 오늘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정례회를 열고 가야문화권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함께 나서는 한편 각 지역의 역사와 지역 개발을 위해 사업 연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야문화권 연구와 복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영원함의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들의 연대 효과가 주목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의 폐쇄 방침에 대해 지역 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여수출장소를 폐쇄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공적 수출 신용기관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인은 또 출장소가 폐쇄될 경우 기업들은 경영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출입 실적 증가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경영혁신 차원에서 여수와 창원 등 전국 4곳의 지점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폐교 위기에 놓인 광양보건대가 시민들에게 장학기금 조성에 동참해달라 이런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도 지원하고 학교도 살리자 그런 취지라고 하는데 시민들의 반응 어떨까요? 네, 학생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재단 비리로 자초한 문제라는 인식 때문인지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평가에서 연속 2등급을 받은 광양보건대학교. 최하위 등급을 받은 탓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되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340여 명이었던 신입생은 올해 270여 명으로 줄어
모집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용하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으로 재정에 400억이 넘는 구멍이 생겨 운영상의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새로 취임한 서장원 총장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정 지원이 제한된 이후 교직원들의 임금을 쪼개 장학금을 지원해왔지만 한계에 부딪혔다며 연간 10만 원씩 납부하는 광양시민 1인 1계좌 장학기금 갖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제가 냈고 주변 기업들이나 이렇게 많은 단체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서 계속 확산시킬 계획이죠.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응은 냉랭한 상황입니다. 사립재단이 내부 비리로 자초한 문제를 지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은 조금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 대학교가 꼭 필요한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라는 거죠. 생사의 기로에서 지역사회에 손을 내민 광양보건대. 대학 활성화의 당위성에 대한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제도약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이 강명훈 전 청암대 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 교수연구자 연합 등 29개 시민단체는 오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명훈 전 청암대 총장이 국모사무처장 등 일부 교수들과 함께 교비 횡령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교수들을 고발하고 허위 정보를 은폐했다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강 전 총장의 성폭력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에게 소취하를 강요한 순천경찰서 경찰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산단 공장용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배차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합니다.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노조의 주장과 배차를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다는 업체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발주한 기업과 시공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돌을 가득 실은 25톤 덤프트럭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중개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공장용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지정된 장소로 옮기는 겁니다. 건설노조는 이렇게 트럭 배차 권한을 가진 중개업체들이 노조를 탄압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한 트럭 기사들을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자신들이 결성한 단체 회원들에게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조합 탈퇴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협의에 가서 우리 좀 일 좀 주라, 일 좀 시켜달라 하면은 탈퇴를 하고 나와야지 일을 주겠다 이거예요. 최근엔 중개업체들이 소속된 단체가 비회원과의 작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조의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 당장 매월 돌아오는 할부금도 내야 되고 또 생활도 해야 되는 처지에서 그들의 그런 강압이라든가 회유를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반면 중개업체 측은 건설노조가 조합원 배차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강요하고 대화 자체도 거부하면서 분쟁을 키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회원과의 작업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일부 덤프트럭 기사들의 저가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 조합 탈퇴를 노골적으로 강요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70대가 움직이는 차를 50% 쏘지라고 하면 여기에 기존에 처음부터 2년 전부터 와서 작업하고 계시는 담부 개개인 사장님들 35분이 저분들은 고향으로 가든가 놀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는데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공사를 발주한 기업이나 현장을 총괄하는 시공사는 공사 기한을 맞추는 데만 급급해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토장들이 있거든요. 노조 장비가 됐든 지역 장비를 50% 이상 사용을 해라 라는 좀 문구를 넣어서 지금 계약을 하려고. 덤프트럭 배차를 둘러싼 노조와 사용자의 대립, 중재 역할을 외면한 기업들의 행태가 사토 처리난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부 국책 사업에 대한 투자 기준이 지역 균형 발전에 중심을 두는 쪽으로 변경돼 지역의 현안 사업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비수도권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개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의 대규모 수건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5년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을 비롯해 경도 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비중이 35에서 50%에 달해 수도권 등 경제 여건이 좋은 곳은 유리하지만 낙후 지역은 매우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신안 천사대교가 9년 동안의 공사 끝에 정식 개통했습니다.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전남 서남권의 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4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을 상징하는 천사대교가 개통됐습니다. 신안 앞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는 총 연장 10.8km, 해상 연결 구간만 7.2km에 달합니다. 이미 다리로 이어진 암태, 자은 등 신안 중부권 4개 섬이 천사대교를 통해 육지로 연결된 겁니다. 그동안 신안섬 주민들이 육지로 나오려면 배로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천사대교 개통으로 자동차로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상 악화와 응급 환자가 발생 시 발이 묶였던 만여 명의 섬 주민들은 이제 언제든지 육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배 시간이 안 맞아서 시골에 못 들어가니까 목표에서 하루를 묵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담감이 없고 새벽에 출발해서 밤에 올 수도 있고. 응급 하다가 생기면 배 타고 또 차 타고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차가 바로 가니까 직접 가니까 빠르고 그런 것이 편리하고 좋죠. 서울과 암태를 오가는 고속버스도 오는 11일부터 하루 2차례 운행됩니다. 섬 주민들의 생활권 확대는 물론 물류비 절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바람이 불어서 수송이 제때 못 돼서 섰었는데 그런 신선도가 유지된 농수산물들을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소득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총 사업비 5,814억 원이 투입돼 9년 만에 완공된 천사대교.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로 연결된 신안 지역 4개 섬은 앞으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시가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광양읍 사무소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지역 역량 강화, 한옥 건축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역 변경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광양시는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번 달 국토부에 변경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주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순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역 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시의원 정모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시기를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문제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귀향귀촌 3,000호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화합과 상생을 위한 행복한 고흥 만들기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내 64개 기관, 사회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서울대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국민건강지수 1위 군임을 홍보하고 귀향귀촌 유도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과속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합니다. 광양시는 홈플러스 사거리와 장제마을 앞 등 직선도로 형태로 장애물이 없어 운전자들의 과속이 빈번했던 4곳에 올 상반기까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여수지역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 시간은 확대되는 반면 도심 주차 단속은 강화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16일부터 소호 요트장과 웅천 친수공원, 진남 체육공원 주차장의 무료 이용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전체 공영주차장에서 무료 주차 시간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조치와 동시에 공영주차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을 강화해 교통체증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올해부터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발굴해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 전승하고 관내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해 판소리 콘서트, 서화작가 창작 워크숍 등 10개 대상 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특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2019 마을 미술 프로젝트 공모 희망단체를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 마을 미술 프로젝트 공공미술 사업에 공동으로 응모할 희망단체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미술 프로젝트는 지역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예술 뉴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해경이 이번 달부터 음주 운항 단속을 화물선과 여객선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화물선과 여객선 사고는 광안대교 선박 충돌 사고와 같이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데도 그간 음주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관내에 출입항하는 국내외 화물선과 여객선에도 불시에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물선과 여객선의 경우 기존에는 음주운항 정황이 확실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음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 생생 관광 스토리 공모 단성작을 발표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월부터 순천 생생 관광 스토리 공모에 나섰습니다.